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 보시라, 취직해야지. 그래서 원서를 여기 돌렸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네, 오늘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놀래가지고 봤더니, 안녕하십니까. 행복100세 자산관리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사회공헌 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요, 우리가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 첫째가 돈,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재작년에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랍니다. 작년 연말에 이 대기업 이런 데서요, 40대 후반에 명퇴하고 난리였거든요.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왜 83세인가? 지금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6세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 확률, 그거를요 20% 생존 확률 연령이라고 합니다. 1980년생, 금년에 44세, 이분들 중에서 5명 중에 1명, 20% 생존 확률 연령이 남자는 100살, 여자는 102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나는 일단 100살까지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먼저 가면 그만이고. 자, 그래도 83세 평균 수명까지만 산다고 가정을 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100시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퇴직을 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정도 남거든요. 실제로요, 기업에서 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부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대요. 강사가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다음 달부터 퇴직이시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표를 예상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 쓸까? 막연히 앉아있는데 마누라는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그냥 받자마자 써내려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계모임 갔다 육선임 갔다 딸려집 갔다 줄줄줄 써내려가는데 자기는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래요.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최소한요 11시간 남습니다. 곱하기 365일 1년이지요. 곱하기 31년, 이게 124,465시간입니다. 12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15시간입니다. 124,465시간을 1915시간으로 나누면요 약 65년이 돼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5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 불구하고 이쪽 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죠. 제가 지금부터 48년 전입니다. 1975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어요.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 18%입니다. 48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의 절반도 안 됐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어서 갔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옛날에는요, 회사 간부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한 자식 다 한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나이가 들어서 이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앞으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요. 2015년에 일본 주간지가 퇴직자들이 일하는 사례를 소개했는데 1번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요,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입니다.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이거 가사 도우미거든요. 제 친구는 사장인데 그 딸이 대학 나온 애인데요. 40대 중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대학 나온 친구가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요즘 일본에는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방문 개호라고 해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체크 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되어 들고 있어요. 거기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때리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기사분이 60년 넘은인데 외국 회사의 서울 사장을 했대요. 사장할 때는 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에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게요. 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답니다.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들고 있어요. 옛날에 제 직장 후배 한 분은요. 좀 70이 넘은 여성인데 요즘요. 가족이 아프면요.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가지고 간병을 하면 돈을 받죠. 어머니 아프셔서 간병을 했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누가 오더니 자격증도 있고 성실하니까 다른 분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90 가까운 할머니 한 분을 돌보고 있는데요. 너무나 보람 있고 돈도 받고 너무나 좋다고 옛날 동료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너도 자격증 따서 해보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 없어서 미쳐요. 요즘 서울 시내 1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여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을 했던 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 사람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거를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을 하고 난립니까?
점심 때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다음 뻘뻘 운동하는 거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 마누라 자기가 얘기해 저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성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남자분들은 고생하면서 꼴 보기 싫으면 참아가면서 일하다가 퇴직해서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에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 같다고 영식이 같다고 그런 말 들으면 뿔 따고 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내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마누라가 다 똑같다. 대한민국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마누라가 다 똑같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일본에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 글을 보내오는데 얼마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대요. 지금 일본에 가정주부들이요.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랑 생겼어요. 증세가 뭔가 우울증, 고혈압, 전식, 공황장애, 암공포증, 십이장 궤양, 키친 드링커. 키친 드링커가 뭔지 아십니까? 열받아가지고 주방에서 소글소글 마시는 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인들은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가? 우리나라와 일본은요. 남편이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다가 30년, 40년 만에 만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미국은 커플 문화, 젊을 때부터 같이 움직이거든요. 출장 갈 때도 허락받아야 되고 같이 가든지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이혼이고. 그러니까요. 거기는 퇴직하거나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젊어서 생겼지. 이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이혼 건수가 15,000건 정도 였어요. 근데 이게 2022년에는 93,000건. 엄청 늘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신혼예언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근데요. 2022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는데 2022년에는 37%. 지금요.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연이에요. 저는 2000년 초에 일본에서 황혼연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일본이 황혼연 대국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혼율 자체가 우리가 일본보다 높습니다. 아시아에서 1등. 그리고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21%인데 우리나라는 37%.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지 부부 화목을 위해서도 뭔가 소일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제가 금년에 77세입니다만은 제 나이가 되니까 직장생활 제대로 한 사람은 먹고 사는 거는 그렇게 해결이 돼요. 제일 힘드는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거. 자기 역할이 없는 거가 너무 공허한 겁니다.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했다는 얘기인데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은행에 행장까지 한 제 선배가요.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근데 왕년에도 분자리던 사람, 끝발이던 사람 일수록 이게 잘 안 돼요. 얼마 전에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 수기를 공모했는데 우연히 제가 심사위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105분의 수기를 읽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공무원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도 300만 원 이상 다 나온대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읽은 수기에 90% 정도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비치는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 보시러 취직해야지. 그래서 원서를 여기 돌렸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너는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놀래가지고 봤더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간 노인 보호센터.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일본도 우리나라도 큰 일거리예요. 면접에 붙어가지고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한대요. 아침에 노인들 자동차로 모시다가 센터에서 같이 노는 거예요. 그냥 장기도 두고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내가 이분들한테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에요. 그래 요즘에요.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다른 데서 온답니다.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가?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상을 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들은요,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일하라고 그러면요, 화를 내십니다. 내가 일하고 싶어 죽겠는데 일이 없잖아. 맞습니다. 청년 세력이 넘쳐나죠. 근데 젊은 사람들도 일이 없어서 난리인데 퇴직한 사람한테 무슨 일? 그래서요, 생각을 해야 돼요. 퇴직하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그래서 저는요, 현역 시절에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미래 직업과 연결시켜서 뭔가 남과 다른 차별화된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요, 50년 전에 노설계, 투자교육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노설계, 투자교육이 중요하구나. 이래서 제가 이걸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아이패드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정리 컨설턴트. 저는요,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래요. 저는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현역 시절에 하면서 뭔가 미래 직업과 생각해서 일을 내가 새로 만들어서 해봐야지. 그러면 회사 일도 열심히 하게 돼요. 근데 불행히도 그걸 준비 못하고 퇴직을 했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일본의 가정주부들이요, 40대 후반이면요, 전업주부인데도 애들 교육을 손에서 떼니까요, 대부분의 부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만의 일을 하다가 저녁에 만나니까 그 부분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부부 화목을 생각해서라도 일을 생각해 된다는 겁니다.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취미를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벌그룹에서 임원하시다가 갑자기 나오셨대요. 뭘 하지? 택배 분류하는 데를 가봤대요. 그거 무지하게 힘든 일이랍니다. 돈 때문에였다면 못했을 거래요. 근데 그때 그분이 과체중이었대요. 저거 운동해서 빼나 저거 일해서 빼나 마찬가지겠구나. 몸무게 뺄 요량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몇 달 지났더니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일이 손에 익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대요. 그러는 겁니다.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 있고, 취미를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취미도 많고 남보기도 폼나고 쉽지 않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이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생각으로 퇴직 후의 일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